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물으셨는데 네. 저는 꼭 봐야 되는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네. 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참 괴롭죠. 예. 거참. 네. 지금 뭐 일단은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시가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예. 가지고서 네. 결과를 또 투표란 것은 어떤 결과이든 승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승복 안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 승복하지 그렇죠. 않을 게 분명해 보이고 절차상 이제 하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법적인 어떤 다툼까지도 비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눈 뜨고 참 보기 힘든 광경이다. 눈이 무슨 죄인가 뭐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참 뭐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네. 대표님께서 바른정당 쪽이다라고 하면 이 통합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예, 예.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른정당은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몹시 즐거운 상황이죠. 왜요? 저기 파트너인데 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예. 규모는 훨씬 적지만 네네네. 바른당과의 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바른당의 몸값은 이제 좀 더 높이 평가되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또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몸값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네. 다소. 그렇군요. 자, 그럼 이든 저든 하여튼 뭐 통합이 된다고 쳤을 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2당까지 될 수 있다. 근데 예. 그럼 방금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된다면요. 예, 된다면. 근데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험난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보여지는데 고난의 행군. 일단은 전 당원 투표를 한 거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재신임 투표거든요. 네네. 명목 자체가 재신임 합니까?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통합 그 자체는 이제 당헌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결정돼야 되고 또 전당대 소집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떻게 소집하느냐 이런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이 논란이 음력설까지 갈 거 아니냐. 2월까지도 갈 것 같고요. 뭐 이 과정은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어떤 컨벤셔널 거를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통합이 어떤 옳으냐 그르냐 또는 적법하냐 불법이냐에 따른 어떤 그 소동이 한 달 이상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 평소에 제가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 방송으로 들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셨는데 오늘 중간중간에 약간 끊긴다는 감이 저만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 두 당의 통합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 없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냐 그런 사실 아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다른 당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인데 뭐 다른 당은 다른 당이고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이 되느냐 또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많은 그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 정의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의당 지지율 정도의 의석은 최소한 정의당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훨씬 못 미치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지율 이상의 어떤 의석이라든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지방선거에 임하시는 정의당의 뭐 방책이랄까 계획이랄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정의당은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네.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일을 우선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개정을 갖다가 지금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 다루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다당제 현실에 비춰보았어도 그렇고 이제 이 중선거 지금 이제 2 내지 3인으로 네네. 주로 뽑고 있는데 이걸 3 내지 5인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갖다가 반영해서 정당 투표가 지금 기초 광역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선거에서도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뽑히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 이 두 가지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그 정의,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당장 이 선거에 참여하시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의석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의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소수당의 비애랄까 슬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많죠.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결정은 법률 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냐.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의 마음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왜곡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져야지 누구의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하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왜곡된 어떤 장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 7.3%가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그러면 정의당이 7.3%를 대변해야 되고 결국에는 표결권은 의사결정권의 7.3% 의석도 7.3%를 가져야 마땅한 거죠. 근데 의석은 지금 보면 2%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3%를 가 지지했는데 2%를 대변하게 되면은 그럼 지지한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을 대변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심에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것이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는 정의당에 유리한 거 아닌데 정의당에 유리한 게 아니라 정의당이 원래 가져야 될 걸 가지는 거죠. 유리하다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죠. 민심이 왜곡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선거법 개정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참 법학을 좀 약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옳은 부분인 거는 같은데 이게 현실과 괴리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730g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200g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인데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이게 누가 가져간 거잖아요. 조사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뭐 증발했을 리가. 그래서 이걸 바로 잡자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730g 사왔으면은 집에 와서 열어봐도 730g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돼야 된다.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이자 방향이다.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 뉴스공장에 나오시니까 예를 소고기로 들어주시네요. 근데 그게 확 공감이 갑니다. 이 자리는 역시 고기와 친화된 자리가 아닌가.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의석에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의석도 이제 의회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이 정의당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 그겁니다. 네.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 질문을 심상정 전 대표께서 경기지사에 나오시는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는 지역구가 창원이시지만 네. 원래 이제 서울이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에 혹시 도전을 하시는가? 아니면 뭐 지금 지역구대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시는가? 예, 궁금합니다. 예, 뭐 정의당은 그 당원들이 전당원 네. 투표에 의해서 이제 공직 후보자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 대표님부터 손 놓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경남 네. 창원입니다. 네네. 창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타 지역에 뭐 지방선거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네. 그건 좀 안 맞는 일이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경남도지사는 탈락. 확정 짓기는 또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아직 심상정 전 대표님의 경기지사 출마라든가 노회찬 대표님의 서울시장 출마는 아직 유보. 제가 유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예.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 말씀 잠깐 들어봤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정치권 뉴스가 이건 관심의 대상이라기보다 참 일종의 흥미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유여의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제명 이유가 막말, 해당 행위. 이거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막말을 유여의 최고위원만 했냐?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못 살게 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떤 겁니까? 또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이 자유한국당의 내부 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누군가를 제명해야 한다면은 네. 뭐 문제가 됐던 그 친박 주요 인사들 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뭐 제명해야 된다는 내부 여론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죠. 네네. 전 최고위원을 지금 제명한 걸 보면은 참 비겁하죠.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다. 맞습니다. 약자에게 강하다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네. 장면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고 쳤을 때 그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2당까지 될 수 있다. 근데 예. 그럼 방금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된다면요. 예, 된다면. 예. 근데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험난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보여지는데 고난의 행군. 일단은 전 당원 투표를 한 거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예. 재신임 투표거든요. 네네. 명목 자체가 예. 재신임 합니까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통합 네. 그 자체는 이제 당헌에 따라서 전당대에서 네. 결정돼야 되고 또 전당계 소집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네. 또 어떻게 소집하느냐 이런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논란이 음력설까지 예. 갈 거 아니냐. 예. 2월까지도 갈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물으셨는데 네. 저는 꼭 봐야 되는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네. 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참 괴롭죠. 예. 거참. 네. 지금 뭐 일단은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시가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예. 가지고서 네. 결과를 또 투표란 것은 어떤 결과이든 승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승복 안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 승복하지 그렇죠. 않을 게 분명해 보이고 절차상 이제 하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법적인 어떤 다툼까지도 비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눈 뜨고 참 보기 힘든 광경이다.
눈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참 뭐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네. 뭐 이 과정은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어떤 컨벤셔널 거를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통합이 어떤 옳으냐 그르냐 또는 적법하냐 불법이냐에 따른 어떤 그 소동이 한 달 이상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네. 이 평소에 제가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 방송으로 들을 때는 네. 정말 그야말로 이제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셨는데 예. 오늘 중간중간에 약간 끊긴다는 감이 저마든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 두 당의 통합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 없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데 네. 왜 나한테 자꾸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냐 그런 네, 사실 예. 아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 아무리 그래도 다른 당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예.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인데 뭐 다른 당은 다른 당이고 예.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통합이 되느냐 또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많은 그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 정의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의당 지지율 정도의 의석은 최소한 정의당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훨씬 못 미치니까 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지율 이상의 어떤 의석이라든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지방선거에 임하시는 네. 대표님께서 바른정당 쪽이다라고 하면 이 통합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네, 예.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른정당은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몹시 즐거운 상황이죠. 왜요? 저기 파트너인데 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예. 규모는 훨씬 적지만 네네네. 바른당과 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바른당의 몸값은 이제 좀 예, 더 높이 평가되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또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몸값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네. 다소. 그렇군요. 자, 그럼 이든 저든 하여튼 뭐 통합이 된다.